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안 보여주고 있긴 한데 무엇이 중요한 키포인트로 꼽혔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한덕의 덕분에 현덕 선생님이 꼽은 키워드는요. 바로 진해지는 바닥입니다. 네. 바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사실 미증시가 수치로는 나스닥이 3일째 하락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도 않았고 오히려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올라섰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 증시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 한국 증시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현실인데 바닥이 사실 아직까지 이제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바닥이다 확실히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바닥의 농도가 좀 진해지고 있다. 제가 항상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좀 보여드렸던 그런 지표들도 좀 보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하루 확진자 숫자입니다. 1000명, 주말부터 1000명 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지금 1000명 밑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초반에 그랬죠. 5월 말쯤으로 가면은 한 400에서 500명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면 5월 말인데요. 그때쯤이면은 훨씬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해 방역 당국이 6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목표로 지금 어떤 방향을 풀고 있는 거고요. 1단계가 이제 5월 21일까지 지난주였죠. 주요 생산 공급만 복귀했고 거의 90% 복귀됐고요. 2단계가 31일까지입니다. 돌아오는 31일까지 기타 업무와 생산 복귀 허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완전 복귀인 것인데 지금 지난 주말부터 상하이가 51일 만에 전철이 움직였고요. 드디어 해방됐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어떤 봉쇄 해제 그런 수준을 가고 있고요. 확진자 숫자가 줄는 거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악재였던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또 긴축의 어떤 속도인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슈퍼매파의 금리 인하 기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나스닥이요.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금요일 날. 옵션 만기를 따라서 변동이 컸었는데 슈퍼매파의 금리 인하 기조 딱 한마디 확인되면서 바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슈퍼매파로 불리는데 그동안 이제 75bp 인상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연말까지 3.5%까지 금리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번 금요일 날 발언에서 연말까지 3.5%까지 금리 인상해야지만 그렇게 되면은 잘하면 내년부터는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페드 풋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긴축의 속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인플레의 피크아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PCE 27날입니다. 돌아오는 27날 미국에서 4월 달에 PCE가 발표가 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달에 5.2% 상승 나왔고요. 이번 달에 이제 4.9% 나오는 건데 지금 지난달까지 이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 둔화가 된 겁니다. 둔화가 되면은 결국 인플레가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개월째 둔화가 될 거로 좀 보여지는 건데 예상했던 대로 4.9%만 나온다 하더라도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데이터는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찌려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달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사실 미증시보다는 신흥증시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가장 큰 이유인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항상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오른쪽 숫자가 바뀌고 있죠. 일단은 5월 22일자 기준으로 869명 나왔고요. 지금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게 이틀째 나온 겁니다. 아마 내일 발표되는 숫자도 1000명 아래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면은 500명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3만 명까지 4월 달의 정점에 3만 명까지 갔던 확진자 숫자가 확 주는 거기 때문에 6월부터는 상하이도 봉쇄 해제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달에 1분기에 둔화됐던 공항 이용자 숫자가 늘고 있고요. 레스토랑 예약 건수 같은 경우도 2019년 대비해서 더 느는 모습이라서 지금 어떤 소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경기 우려감보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은 좀 바닥으로 보고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좋은 종목 또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네.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일단 뉴스가 있는 무언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죠.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흔적에 따라서 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UAM 관련주도 이야기했고 뭐 원전주도 이야기했고 정책 수혜를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리뷰할 종목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네온테크를 말씀드렸는데 네. UAM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네온테크가 이 무인 택배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올라간 게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그 부분이 있죠. 한번 올랐을 때도 리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베셀이라든가 즉 UAM 관련주가 이미 급등이 나와서 2배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인지 상한가 한번 친 거고요. 실제 이 UAM 특별법이 생길 겁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네온테크 그동안 왜 못 갔던 거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UAM 관련해서 에어택시만 얘기했던 건데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무인 택배 관련주거든요. 무인 택배에서 지금 시험 인증이 가장 빠른 기업에 속합니다. 최초로 또 지금 인증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온테크는 인재 시장인 것이고 특히나 수소특별법에 있어서는 이 무인 택배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하나 더 보시면 제가 바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원준이라는 종목인데 결국 지금 이 바이든에 의해서 배터리라든가 지금 또 반도체 이쪽이 지금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모멘텀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원준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양극재 열처리 장비에 있어서 지금 그 소성로 장비 RHK가 지금 81% 지금 점유율 나오고 있고요. 소성로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미국에 짓기 위해서 지금 뭐 양극재 기업들, 음극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만들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원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가 14만 원 말씀드렸죠. 제가 높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14만 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2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10%가량의 수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네. 목표가 달성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원준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이라고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는 원숭이 두창. 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게 좀 해소될라 하니까 원숭이 두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오늘 리뷰할 종목도 있었고 수익을 낸 종목도 있었기에 오랜만에 한번 치킨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하죠. 과연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최현덕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예측이 가신다면, 추측이 되신다면 저희 힌트 들어보시고 유튜브 채팅방에 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맛있는 치킨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숭이 치킨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원숭이 두창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오늘 캐몬이라는 종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급등한 걸 제가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중하는 차원에서 종 한번 치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원숭이 두창이 사실상 보면은 코로나 비교했을 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병 시대를 건너온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이 지금 다시 또 북미 지역하고 유럽 시장에서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인데 원래 아프리카에서 발병했었던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지금 영국,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다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환자 때문에 이 걸린 사람들은 3주 격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감염병에 거의 뭐 그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천연두 백신으로 그 85%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 바이오 종목에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이 세계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 80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5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뉴욕시에서 주민 1명이 걸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2명째가 나온 거고, 지금 뭐 캐나다, 호주, 지금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CDC가 밝힌 거에 의하면 원숭이 두창은 1958년도에 처음 발견된 거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건데, 일단 천연두 증상이 있고요. 지금 뭐 발열, 두통, 근육통 이런 증상을 갖고 오다가 사실 뭐 한 3주 있다가 없어지긴 하는데,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인프라가 좀 잘 안 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10%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코로나 치사율보다도 거의 30배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염력은 코로나보다 조금 약하다고 하나 치사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숭이 두창 공포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종목들 중에서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이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캐몬이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실제 또 이번에 다음 달에 학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종목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나온 질병은 아니었어요. 1958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고, 네. 사실 이 역시도 치료가 가능하긴 하나 아프리카 같이 의료 체계가 좀 미비한 곳에서는 그쵸. 치사율이 10%까지 올라가 있기 높습니다.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로 한번 위기를 겪어봐서 먼저 좀 대비하자라는 그 심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오늘장 반영이 되었는데, 과연 캐몬은 아니라고 하셨고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원숭이 두창 관련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를 네. 갖고 오셨네요. 감염병을 박살내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요. 네. 근데 박셀바이오가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인데 6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미국 종양학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언가를 발표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 연구 개발 업체인데, 핵심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성 간암 이 A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지상 세포 치료제 지금 VAX-DC가 다발골수증 적응증으로서 이 B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 연도 2022년도에 확인될 이 VX-NK 임상 EA 중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일단 일상 결과가요. 간암 대상 일상 결과에서 72%의 ORR,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는데, 현재 임상 이 A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요거를 금년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마침 6월 4일부터 6월 8일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이제 ASCO라고 하는 미국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뭔가 또 초록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박셀바이오가 지금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12월 달 기준으로 7번째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상반기 내에 지금 20명 정도 목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서 아마 좀 조만간 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건데, 결과가 나와 있다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한번 올랐었다가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무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바이오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캐몬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박셀바이오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어쨌든 이 6월 초에 이 학회에 대한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었던 4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신사임당일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신사임당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무려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손절 가격은 42,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관련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궁금하셨던 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에서 근데 여기서 당첨자가 나왔는데 네. 딱 한 분 나오셨대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을 맞추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바로 당첨자 아이디 호두님. 네. 두창하고 두자가 똑같네요.
끼워 맞추기를 이렇게 하시네요. 호두님이 정말 유일하게 그 많은 정답 중에서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로 입장해 주시고요. 네. 비밀번호는 14개 치시면 됩니다. 호두님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치킨은 안 걸려 있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열어보도록 하죠. 키워드는요. 애플이 중국을 나오면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 이제 생산 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이 중국의 공장을 빼내오겠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생산 기지를 다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당한 애플이 생산 기지를 인도하고 동남아로 이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생산 기지가 중국에 몰려 있었습니다만은 인도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제로 코로나가 중국의 이 무관용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공급을 어떤 봉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뭐 테슬라 많은 어떤 중국의 생산 기지들이 이제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너무나 좀 무책임한 봉쇄였다라고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겠다는 거고 실제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라든가 맥북, 아이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면서 최근 애플이 가장 많이 빠진 이유가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아이폰이 가장 큰 피해가 큰 거죠, 애플이. 왜냐면 공급망이 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좀 다변화시키겠다는 거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그 대만 폭스콘과 위스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 공장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또 그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해외 기업들한테 더 기회가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애플의 중국산 제품 주의가 더욱더 강화될 것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중국은 비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봉쇄령으로 사실 중국만큼 봉쇄한 나라가 없죠. 물론 북한도 있습니다만 북한은 경제 규모가 상당히 뭐 작은 수준이고 정말 G2 국가라고 하는 그런 중국이 봉쇄령으로서 진짜 뭐 전 세계 피해가 크다 보니까는 빠져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나라 어떤 그 부품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공장이 중국에서가 아닌 다른 나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것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번 이슈와 함께 연관 지어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자화전자를 갖고 오셨네요. 그 카메라 이제 손떨림 그 보정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물론 중국의 수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수혜로 인해서 원래는 애플의 어떤 부품 공급을 2023년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건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생산 공장이 빠져나오면서 바로 금년부터 공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OIS라고 하는 손떨림 보정 부품인데요. 이 매출을 좀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LG 이노텍이 들어가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이번 아이폰 14에 전면 카메라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후면 카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앞을 찍는 거 있잖아요. 후면 카메라는 고성능 카메라 들어가는 거고, 보통 셀카를 찍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인 것인데, 이 성능이 떨어지는 전면 카메라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던 건데, 이번에 중국의 공급망이 좀 약해지면서 애플이 그 부분을 LG 이노텍에 다시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LG 이노텍에 지금 이 OIS를 공급하는 자화전자가 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원래는 23년도 하반기부터 어떤 매출이 나올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공급망이 좀 악화되면서 오히려 2022년 이번 연도 말로 어떤 생산 시기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품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3년에 나올 매출이 확 땡겨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전장 부품 매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지금 PTC 히터라고 해서 이제 이 고전압용 PTC 히터가 있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PTC 히터를 자화전자가 공급합니다. 바로 현대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지난 주말 동안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발표하면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현대차에 공급하던 부품주들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이 전장 부품에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화전자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제 좀 그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공장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가던 그런 것도 막혔던 건데 그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장 쪽에서 매출과 그다음에 LG노텍의 매출이 또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34,500원 전고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7,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 27,200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좀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부터 무료 방송 있는데 오늘 위메이드가 좀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위믹스가 지난 주말 대비해서 50%가 올랐거든요. 지금 게임주가 이 루나 사태 때문에 가상화폐가 상당히 신뢰감을 잃었는데 오히려 게임화폐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적용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관점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정도도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우리 방송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